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71절 현존재의 일상성의 시간적 의의를 낭독하겠습니다. 71절에 이르기까지의 몇 개의 절은 4장에 속했는데요. 4장의 제목이 시간성과 일상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4장의 논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원소로는 489쪽입니다. 배려의 시간성의 분석이 나타낸 것은 현존재의 존재 구성틀의 본질적인 구조들이 스스로 실존론적으로 시간성 속으로 되찾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구조들은 시간성의 명백한 제시에 앞서 시간성애로의 안내라는 의도 속에서 해석되었던 것들이다. 최초의 출발에 있어서 분석론은 현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탁월한 실존 가능성, 그 선구적 결의성을 주제로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존함의 현저하지 않은 평균적인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리는 현존재가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그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 유형을 일상성이라고 명명했다. 일상성, 알테그리카이트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표현, 곧 일상성이 근본적으로 또 곧 존재론적으로 한정되었을 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둡게 남아 있었다. 역시 연구의 시작에 있어서는 일상성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의의를 역시 단지 문제로만이라도 만들 어떠한 길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현존재의 존재 의의가 시간성으로 밝혀져 있다. 일상성이라는 명칭의 실존론적 시간적 의미와 관련해서 여전히 하나의 의심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 곧 일상성의 하나의 존재론적 개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일상성의 존재론적 개념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심지어 문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수행된 시간성의 해설이 일상성의 실존론적 의의를 한정하기 위해 충분한지의 여부이다. 네, 이 말은 시간을 갖고 계산하는 일상성도 있는데 이것은 6장에서 다뤄져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일상성의 논의가 불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성은 어쨌든 분명 그 속에서 현존재가 날마다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실존의 유형을 뜻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날마다라는 것은 현존재에게 그의 평생 속에서 할당되어 있는 날들의 총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비록 날마다라는 것이 달력과 관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역시 하나의 그런 달력에 의한 시간 규정성도 날마다의 의미 속에서 함께 흔들린다. 1차적으로는 그럼에도 일상성이라는 표현이 뜻하는 것은 평생 동안 현존재를 완전히 지배하는 실존의 하나의 특정한 방식이다.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분석들 속에서 종종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라는 표현들을 사용했다. 우선적으로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존재가 공공성의 공동상호성 속에서 분명하게 존재하는 방식인데, 비록 현존재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상성을 바로 실존적으로 극복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본래적 실존은 일상성을 극복했는데요. 이러한 본래적 실존도 역시 우선적으로라는 존재 방식 또는 존재 유형 속에서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대개에 있어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존재가 언제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네, 간략히 정리하면 우선적으로라는 것은 세인의 분명한 존재 방식을, 대개에 있어서는 세인의 일반적인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존재 방식이 우선적으로 라는 말에 의해 표현되고 일반적인 존재 방식이 대개에 있어서 라는 말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성은 현존재가 그것을 따라 매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인데 그의 모든 태도들에서이든 아니든 단지 공동 상호 존재를 통해 앞서 윤곽지어진 어떤 태도들에서이든 그렇다. 이러한 방식에 속하는 것은 더 나아가 습관 속에서의 쾌적함인데 비록 습관이 역시 짐스러운 것과 싫은 것에로도 감재할지라도 그렇다. 네, 일상적인 배려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남아있는 그런 내일의 것은 영원히 어제의 것이다. 일상성의 단조로움은 각기 바로 그날이 데려오는 것을 기분 전환으로 여긴다. 일상성은 현존재를 역시 그가 세인을 영웅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도 규정된다. 그러니까 본래적 실존도 일상성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적 실존은 순간적인 것이고요. 순간적으로 본래적 실존을 성취한 다음에는 배려의 삶으로 일상적인 배려 속으로 들어서서 살게 되는 것이네요. 일상성의 이러한 다양한 성격들은 그러나 일상성을 결코 단순한 보여진 측면으로 특징짓지 않는데 그 측면은 사람들이 인간들의 일체 행동을 주시할 때에 현존재가 제공하는 것이다. 일상성은 그것에 물론 공공적인 분명성이 속하는 그런 하나의 존재하는 방식이다. 현존재의 고유한 실존함의 방식으로서 일상성은 그러나 역시 그때마다의 개별적인 현존재에게도 많든 적든 잘 알려져 있고 더욱이 창백한 무기분성의 심정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현존재는 일상성으로 인해 답답하게 괴로워할 수도 있고 일상성의 답답함 속에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 답답함에서 도피하면서 업무들 속으로의 분산되어 있음을 위해 새로운 분산됨을 추구할 수도 있다. 예, 이 분산됨의 존재 방식, 이것이 일상성의 존재 방식이네요. 물론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일에 열중할 수 있는데 일에 열중함이 새로운 분산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은 그러나 역시 순간화 속에서 물론 종종 역시 단지 순간 동안만 일상을 지배할 수도 있는데 비록 결코 삭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다. 예,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됐네요. 순간화 속에서 일상을 지배해요. 즉 일상을 극복해요. 그러나 이런 극복은 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순간이 지나면 일상적 배려 속에 들어서야 해요. 현존재가. 그렇다면 일상은 삭제할 수 없는 것이네요. 현존재에게서 삭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현사실적인 해석성 속에서 존재자적으로 잘 알려져 있되 우리가 결코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 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 즉 일상성은 잇따르는 수수께끼들을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의 최초의 출발을 위한 자연스러운 지평, 즉 일상성은 단지 겉보기에만 자명하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간성의 해석을 따라 일상성의 구조의 실존론적 한정과 관련해서 하나의 더욱 유망한 처지에 처해 있는가? 혹은 이러한 혼란스럽게 하는 현상, 즉 일상성에 입각해서
바로 시간성에 대한 앞에 놓여 있는 해설의 불충분한 점이 분명하게 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부단히 현존재를 어떤 처지들과 상황들로 정지시켰고, 그래서 현존재가 자신의 매일매일을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날들의 연속 속에서 자신을 시간적으로 펼친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경시했지 않았는가? 현존재를 고정적으로 살폈다는 것이에요. 현존재가 자기를 시간적으로 펼친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조로움, 습관, 어제처럼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라는 것, 대개 있어서 라는 것은 현존재의 시간적인 펼침, 애로의 귀환 없이는 파악될 수 없다. 그리고 실존하고 있는 현존재에게는 역시 다음의 현사실도 곧 그가 자신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시간을 계산해 놓고 그 계산의 넣음을 천문학적으로 달력적으로 규제한다는 현사실도 속하지 않는가? 네, 6장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예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존재의 일상적 발생을 또 이러한 발생 속에서 현존재에 의해 배려되는 것인 시간을 계산해 넣음을 현존재의 시간성의 해석 속으로 포함시킬 때 비로소 현존재의 시간성의 해석의 방향 잡음이 일상성 그 자체의 존재론적인 의의를 문제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이게 된다. 그럼에도 일상성이라는 명칭과 더불어서 뜻해진 것이 근본적으로는 시간성의 다름 아니고 이 시간성은 그러나 현존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성에 대한 충분한 개념적 한정은 존재 일반의 의의와 이것의 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원칙적 상론의 테두리 속에서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논의가 3편에서 시간과 존재라는 제목의 3편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진 현존재의 시간적인 펼침, 애로의 귀환, 이것은 현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예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5장이 시간성과 역사성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